여러분은 내향인인가요? 외향인인가요? 저는 평생을 대문자 I, 뼛속까지 내향인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오면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데 저의 이 내향인 정체성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23년 동안 숙성되다 보니 아주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내향인인데 때때로 외향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누카입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일본인들의 시선이었어요. 저를 쳐다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눈을 잘 안 맞춥니다. 서로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쓱 하고 시선을 돌려버려요. 아마 일본에서는 눈을 빤히 쳐다보는 게 공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참 편하다고 느꼈어요. 아무도 내 사생활을 캐묻지 않고 갑자기 호구조사를 시작하는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철벽 같은 거리감에 약간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친구가 있어요. 알고 지낸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고요. 저는 한일 양쪽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일본 결혼식 때는 그 친구가 영상으로 축사를 만들어줬고 한국 결혼식 때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와주기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찐친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전에 한마디 보고도 없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해외에서 둘이서만 작게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했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나 결혼한다는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해도 이사했다는 얘기도 따로 못 들었고요. 집들이는 고사하고 차 한 잔 마시러 오라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생각하는 선과 이 친구가 그어둔 선이 다르구나 하고요. 일본의 이 깔끔한 거리감이 굉장히 차갑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물론 일본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번 친해지면 간이랑 쓸개까지 다 내어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오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서운하게만 느껴졌던 철벽이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혼자 있고 싶은 날에는 때때로 안전한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서로를 과다하게 오픈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자제하는 이런 문화는 내향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휴식처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히토리 사마 문화인데요. 이 오히토리 사마는 혼자 오신 손님을 뜻하는 말인데요. 일본에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여행 가는 게 별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도 7박 8일 동안 큐슈 여행을 혼자서 다녀왔는데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기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때 카고시마 현에서 키리시마 진구라는 신사에 갔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간 거라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마 누구랑 같이 있었다면 내가 괜히 산속에 있는 신사까지 가자고 해서 힘들게 버스 타고 비까지 쫄딱 맞네 하고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점점 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걸 넘어서서 혼자가 더 편하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왔던 2003년만 해도 혼자 노래방에 가면 2인분 요금을 내야 했거든요. 왜냐면 일본 노래방은 방 요금이 아니라 머릿수대로 요금을 내는 거라서요. 혼자서 방 하나를 쓰면 가게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일본에서도 노래방은 다 같이 가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히토카라, 혼자 가는 노래방이라는 그런 말이 아예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요. 노래방에서도 혼자 온 손님을 받아주도록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1인석 자리가 있는 히토리 야키니쿠, 혼자서 숙박할 수 있는 히토리타비 온천 여관까지 아주 다양한 오히토리사마 우대 플랜들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비교적 편안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제가 일본의 찐 내향인들에게 둘러싸여서 2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향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너무 말을 아끼고 조심스러워하니까 그 정적을 못 견뎌서 제가 먼저 말을 걸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친구들은 가만히 있으면 1년 내내 연락 한 통도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얼굴 좀 보자고 제안을 하게 되고요. 가끔 생각나면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의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내향성 앞에서는 저의 내향성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가끔 한국에 나가잖아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환경이 갑자기 180도 변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바로 나이 체크하고 언니 동생 사이가 되고 식당 이모님하고는 눈빛만으로도 소통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에너제틱한 환경에 놓여지면 저는 다시 세상에 둘도 없는 쭈구리 내향인이 되어서 구석으로 숨어들고 맙니다. 일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적절한 거리감은 저를 편하게 놔주고 숨통을 트이게도 하지만 때때로 역시 나는 혼자구나 하는 쓸쓸함을 느끼게도 합니다. 아무도 내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먼저 다가와 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일본에서의 긴 생활이 저를 바꾼 건지 아니면 일본이라는 환경이 원래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모습을 끌어낸 건지 저는 여전히 그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렇다 할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요. 낯선 땅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단단한 벽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벽이 너무 차갑고 외로워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일본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내향인이라고 해서 늘 조용한 것도 아니고 외향인이라고 해서 항상 활발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에서의 23년이 제게 가르쳐준 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는 내향인인가 외향인인가를 따지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편안한가 하는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가장 나답고 편안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사실 내향인 분들은 댓글 다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잖아요. 눈팅만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카의 일본 노트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